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적 인사드리면서 자, 이번 시간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본격적인 1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1강에서 변경된 분석 작업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왜? 고급 필터부터 함수가 조금씩 막막 튀어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충격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키기 위해서 분석 작업, 그렇다고 너무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겁먹지 마시고, 자, 조금 더 쉬운 분석 작업부터 시작을 해 본 것입니다. 자, 분석 작업은 출제 유형이 변경된 강의로서 첫 강의를 시작해 드린 거니까 본격적인 1강은 여기서부터라는 거. 자, 그러면 이번 시간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는 여러분의 슈퍼로우와 함께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면서 고고싱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환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고급 필터에 대한 개념을 간략히 먼저 살펴보고 실습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급 필터는 데이터 메뉴의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이라는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고급 필터 명령 실행 전에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고급 필터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뭐부터? 조건을 먼저 작성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조건을 작성하려면 아래 참고 정리 내용을 숙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1강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건 크다. 자, A가 B보다 크다라고 있습니다. 미만, 작다. A가 B보다 작다. 이거는 크거나 같다 이상이죠. 날짜에서 이후의 역할도 됩니다. 날짜에서 이후. 자, 이하, 작거나 같다. 날짜에서 이전. 날짜에서 이후와 이전은 해당 날짜를 포함하는 는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자, 또 같지 않다,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자, A4가 자, 이렇게 하면 서울이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김별 나옵니다. 별이 나오네요. 자, 이 별은 만능 문자라고 합니다. 만능 문자, 다른 말로 와일드 카드, 히든 카드, 그런 말입니다. 자, 별은 여러 문자를 의미하고 물음표는 하나의 문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김별, 그러면 첫 글자는 김으로 시작하지만 뒤에는 여러 글자가 합니다. 김길, 김길동, 김수한무, 김수한무와 거북이. 뒤에는 한 글자뿐만 아니라 여러 글자 형태가 올 수 있다. 만약에 김 물음표, 그럼 뭐예요? 첫 글자가 김이고 뒤에 외자 한 글자가 더 오는 총 두 글자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별은 여러 글자, 물음표는 한 글자 나옵니다. 자, 그래서 김별, 김으로 시작한다. 김씨성을 가졌다. 성이 김씨다 라는 표현들을 쓸 수 있습니다. 자, 별종, 특별한 놈이 아니라 별로 시작해서 종으로 끝난다. 앞에가 별이니까 앞에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무수히 많이 와도 되고, 끝날 때만 뭘로 끝나면 된다? 종으로만 끝나면 된다. 자, 그래서 종으로 끝나는 거. 자, 이번에는 앞뒤로 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앞뒤로. 자, 그러면 중간에만 강남이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강남시인가요? 강남구죠. 아무튼 강남시. 자, 시, 강남 또는 자, 별, 강남, 시. 자, 그러면 강남이 중간에 끼어 있어요. 여기는 끝에 있죠. 강남이 끝에 있습니다. 여기는 앞에 있습니다. 자, 이런 모두를 포함합니다. 자, 별, 강남, 별은 강남을 포함하고 있으면 다. 시작을 해도 되고, 끝나도 되고, 중간에 있어도 되고, 포함만 하면 된다라는 의미로 별, 강남, 별을 씁니다. 자, 만약에 박을 포함한다, 그러면 별박, 별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and, 뭐뭐이고, 이면서, 중에서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죠. 오와, 이거나 또는 와도 오와 조건이라는 거. 자, 그럼 우리가 고급 필터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먼저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정리를 했고, 자, 그럼 조건 작성 방법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직위와 점수 두 개의 조건을 걸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직위와 점수, 필드는 위에 똑같이 나란히 작성을 해줍니다. 자, 근데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나란히 써줄 거냐, 아니면 이게 이렇게 위아래로 쓸 거냐, 80 이상을 여기다 쓰고 과장을 여기다가 써도 이렇게 대각선으로 써주면 됩니다. 즉
같은 행의 조건을 작성하느냐, 대각선으로 서로 다른 행의 조건을 작성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같은 행의 조건을 작성하면 AND 조건이고 서로 다른 행의 조건을 작성하면 OR 조건이라는 거. AND 조건은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 주기가 과장이면서 또는 중에서 이고 점수가 80 이상이라는 겁니다. 자, 이 경우는 주기가 과장이거나 라는 말이겠죠. 이거나 점수가 80 이상 또는도 되겠죠. 자,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의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모든 정보를 표시하고 일부 정보만 표시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복사 위치에서 B23만 선택을 할 건지 또는 B23에서 이런 범위를 이렇게 잡아줄 건지, 이런 범위를 잡아주려면 미리 필드를 필요한 것만 복사를 해 와야 되는 겁니다. 즉, 이 경우에는 모든 정보를 표시하기 때문에 필드를 미리 복사하지 않는다. 자, 4번 성명, 부서, 성별, 직위, 승진 중에서 자, 이 모든 필드를 다 나타내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시작 위치만 잡아주면 이 해당하는 필드들이 여기에 차례대로 다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밑에는 4번 성명, 성별, 직위. 자, 여기서 4번 성명, 성별, 직위 이 4개의 필드만 보고 싶다. 부서 안 보고 승진시험 안 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 미리 필드를 자 보고자 하는 표시하고자 하는 필드들만 미리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고 범위를 복사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면 여기에 관련된 필드 즉 부서와 승진은 버리고 해당 4개의 필드만 표시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건을 미리 작성을 하고 나서 데이터에 고급을 실행하게 됩니다. 자, 실행을 해서 목록 범위는 데이터 범위입니다. 자, 필드부터, 맨 위에 있는 필드부터 여기까지 목록 범위를 잡고 조건은 우리가 작성한 범위, 여기일 수도 있고 이 OR 조건 범위가 될 수도 있겠죠. 조건 범위를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복사 위치는 범위를 모든 필드를 다 원하면 시작 위치만 잡아주면 되고 미리 몇 개의 필드만 가져와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필드를 복사해 놓고 이 범위를 복사 위치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물론 또 복사 위치는 다른 장소에 복사가 클릭이 되어야만 복사 위치가 활성화된다라는 거. 자, 목록 범위와 필드와 레코드 범위 자 설정을 하고 일부 정보만 표시할 때는 이렇게 미리 복사해 놓고 모든 정보를 가져올 때는 이렇게 클릭만 해주면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고급 필터에 대한 간략한 개념들을 좀 살펴봤고 실전 문제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급 필터 문제 1번부터 한번 에이지 파일을 열어놓고 직접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직위 시트부터 놓고 가보겠습니다. 직위 시트부터. 자, 문제 1. 직위 시트에서 표 1에 다음과 같이 고급 필터를 수행하시오. 자, 직위가 과장이거나 직위가 사원이고 점수가 80 이상인 이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고급 필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조건 범위가 문제에 지시되어 있습니다. A21부터 자, A21부터 I23 범위 내에 자유롭게 작성을 해주십시오 라고 됐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여기다가 자, 여기 직위 있습니다. 직위가 가장이거나 자, 과장이거나 사원인 애들을 뽑아야 되겠죠. 직위가 가장이거나 사원인 애들. 자, 그러면 첫 번째 A21 첫 번째에다가는 기존 필드명 직위라는 필드명을 그대로 여기다가 써줍니다. 자, 직위를 쓰겠습니다. 직위. 자, 그리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자꾸 문장을 치다 보면 띄어쓰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절대 검색이 안 됩니다. 띄어쓰기 하지 않도록 절대 주의해 주셔야 된다는 점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앞에다 띄어쓰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앞에도 안 돼요. 띄어쓰기가 있으면 절대 찾지 못합니다. 자, 중간에는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과장이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이거나 그렇죠. 이거나는 줄을 바꿔서 다음 줄에 써라.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직위 그리고 과장 아니 과장이 아니라 여기는 사원이죠. 자, 이렇게 따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은 필드죠. 필드가 똑같은 경우에는 이 직위를 이렇게 외곽에 놓으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때 이렇게 마우스로 끌고 내려오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고 이렇게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직위는 필요 없죠. 자, 서로 다른 애, 꼭 크로스가 아니라 밑에다 내려도 같은 필드일 때는 밑에 내려서 작성하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위가 가장이거나 사원이고 점수가 있습니다.
점수 필드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점수 필드가 있습니다. 자, 혹시라도 내가 오타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해서 또는 자, 여기서 수식 입력줄에 와서 컨트롤 C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 단축키를 이용하겠습니다. 컨트롤 C를 이용해서 어디에다가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입력하면 혹시라도 점수인데 점수 이렇게 오타가 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띄어쓰기도 감안할 분들어 자, 이렇게 복사해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0 이상. 여기도 80 이상을 써야 되나요? 자, 이게 또 우리 국어, 나라사랑 국어에 대한 개념이니까 국어를 정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엑셀 하면서 무슨 국어를 공부해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고계에 있어 사람들은 우리에게 국어 사랑을 심어주기 위해서 국어 공부까지 시키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쉼표가 있느냐 없느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쉼표가. 자, 주기가 가장이거나 라고 되어 있죠. 과장이거나 옆에 아무것도 안 써요. 쉼표가 있으니까 너는 이제 별개다. 너는 너 혼자 따로 놀아라. 그리고 다음 주기가 4원이죠. 주기가 4원이면서 점수가 80점 이상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 쉼표가 없었다고 한다면 보겠습니다. 밑에 자, 주의사항 있죠. 주의사항. 주기가 과장이거나 쉼표가 없어요. 주기가 4원이고 그래서 주기가 가장이거나 4원이고 줄 바꿨죠. 자, 그리고 점수가 80점 이상. 두 조건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서 그런 말이죠. 점수가 80점 이상이다. 그런데 여기는 쉼표가 있기 때문에 너는 따로 놀아라. 너는 따로 놀고 나만 점수를 가지고 비교할 것이다. 이렇게 쉼표가 있느냐 없느냐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밑에 두 번째 한번 봐보겠습니다.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쉼표요. 쉼표. 자, 1번 조건도 2번 조건도 똑같이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쉼표가 있는데요. 이면서 and는 이면서 무조건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먼저 조건을 제시한 거니까 이건 무조건 만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면서일 때는 별개로 보지 않아요. 무조건 선행돼야 되는 조건이니까. 자,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자, 80점 이상이고 자, 그리고 주기가 가장이거나 주기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서 얘까지 만족해야 되는 것이다. 자, 어떨 때 앞에 이거나 와 이런 또는 조건이 왔을 때 앞에를 분리시켜서 정리를 해 주시라는 거 다시 한번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여기는 필요 없는 겁니다. 주기가 가장이거나 그리고 독립적으로 분리시켰고 4원이면서 80점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는 이름, 부서명, 주기, 점수, 평가열만 그랬습니다. 자, 근데 무시하고 어디서부터? A25부터 자, 데이터에 고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건 범위는 데이터 범위는 이 범위가 되겠죠. 목록 범위는 자, 조건 범위는 우리가 작성한 이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장소의 복사 어디서부터? A25부터 이렇게 커서를 놓고 클릭을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원 이름, 부서, 성명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이름, 자, 사원 번호는 빼라는 거죠. 이름, 그 다음에 부서명, 주기, 입사일자도 빼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점수, 평가. 이 일부 필드만 가져오라는 겁니다. 즉, 다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잘못 가져왔을 때는 앞에 왼쪽에 행머리 글이라고 그랬죠. 25행부터 마우스를 이렇게 쭉 끌어 당깁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를 눌러주시면 모두 삭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부 필드만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름 눌렀습니다. 이때 컨트롤 키 누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컨트롤 키를 누르면 또 오류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이름 누르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하죠? 부서명, 그 다음에 또 주기. 자, 이때는 한꺼번에 이렇게 쭉 컨트롤 키 안 누르고 한꺼번에 쭉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건너뛸 때 점수 평가. 이때 반드시 컨트롤 키를 눌러야 돼요. 떨어진 영역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컨트롤 키를 눌러야 된다. 자, 이렇게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복사 또는 단축 키보드 컨트롤 C를 누르라는 겁니다. 그럼 깜빡깜빡거리죠? 네가 선택돼서 복사 중이다 라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A25부터. 자, 그리고 다시 컨트롤 V를 눌러주면 이 필드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모든 필드가 아니라 문제에서 지시된 필드만 가져와야 되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일부 필드가 지시가 없다면 아까처럼 A25 하나만 찍어주면 쭉 전체 필드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다시 데이터의 고급으로 들어가서 자, 이쪽이 전체 목록이죠. 자, 조건 범위는 그대로. 자, 그리고 다른 장소의 복사. 지시가 없다면 여기만 찍으면 됩니다. 지시가 없다면. 일부 필드 지시가 없다면. 그런데 지금은 일부 필드 지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복사해둔 범위를 다 같이 잡아줘야 된다는 거.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그에 관련된 정보만 나타납니다. 자, 최종 결과는 오른쪽 시트, 답 시트가 있으니까 시트에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2번 시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료관리 시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료관리에 이름이 2로 시작하지 않거나 그랬습니다. 조건을 A15부터 작성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A15부터 먼저 이름이 2로 시작하지 않는다. 필드명을 확인하겠습니다. 이름과 지역, 합계. 자, 이름, 지역, 합계. 3개의 필드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렇게 이름, 지역, 합계 이렇게 미리 복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눌러서 자, 이름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 안 누릅니다. 지역, 합계 3개의 필드. 자, 이름, 지역, 합계 3개의 필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A15부터 이렇게 미리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름이 2로 시작하지 않는다. 2로 시작하면 이 별이죠. 이 별. 그런데 시작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이 않거나 라고 되어 있죠. 거나 하니까 줄을 바꿔야 돼요. 거나 하니까 줄을 바꾸죠. 자, 그런데 여기 또 쉼표가 있습니다. 쉼표가 있으니까 너는 따로 놀아라, 독립해라 라는 거죠. 독립해라. 자, 그래서 위에 거는 무시하고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지역이 서울이면서 자, 여기다가는 합계가 30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00 이상. 자, 엔드 조건이죠. 이면서 엔드 조건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나란히 써준 겁니다. 자, 그런데 조건에 봤더니 end가 지시가 되어 있네요. end 함수가. end 함수가 지시가 되어 있으면 이 두 개가 end가 되겠죠. 이거를 하나로 수식으로 작성을 해라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는, 수식은 는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는. 자, 뭐가 서울이면서 자, 맨 위에 첫 번째 지역. 이거 광주인데요? 이거 서울 아니에요? 필요 없습니다. 맨 첫 번째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컴퓨터가 알아서 자동으로 서울이냐 내려오면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서울이든 아니든 무조건 첫 번째 필드명, 맨 위에가 필드명입니다. 필드 바로 밑에다가 서울이라고 찍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자니까 이렇게 쌍따옴표로 서울이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쉼표. 자, 그 다음에 아까 합계가, 자, 여기 합계. 첫 번째 겁니다. 첫 번째 거. 합계 필드의 첫 번째가 300 이상이냐. 크게 나갔다. 300. 이렇게 봅니다. 자, 따로따로 작성된 조건을, 두 개의 조건을 하나로 합치는 경우입니다. 왜? AND 함수가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AND로 가로 묶어서 처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하면 이 합계는 필요 없겠죠? 자,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선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자, 지우고 싶으면 홈에 와서 자, 여기서 자, 테두리 누르고 테두리 없음. 자, 여기도 테두리가 귀찮다, 없다, 필요 없다 라고 하면 테두리 없음.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놔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름이 2가 아니거나 그래서 줄 바꾼 거죠. 자, 그 다음에 지역이 서울이면서 300 이상. 서울이면서 300 이상. 첫 번째 셀만 조건을 걸면 나머지는 알아서 내려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야, 오늘 두 번째 문제 조건 잘 세웠으니까 오, 기분 좋은데. 그리고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는지. 자, 고급 실망하지 마시고 보십시오. 실망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조건 범위. 첫 번째는 데이터 범위입니다. 자, 데이터 범위 잘못되면 다시 이렇게 지우고 딜리트 눌러서 범위를 다시 실수해서 잘못, 너무 좋아가지고 긴장한 나머지 제가 잘못 누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조건 범위 여기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다른 장소에 눌러서 어디서부터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문제가 A19부터입니다.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창이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A19부터. 자, 긴장하지 마시고. 왜 하나밖에 안 나와요? 하나밖에. 자, 개수기 하나 나와죠. 그 다음에 결과랑 비교해볼까요? 여기는 또 필드가 일부만 가져와야 되는 거네요. 이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개수기와
이자선. 개수기와 이자선. 이 씨가 아니어야 되는데 이 씨가 아니죠. 자, 그런데 이자선 어디 있어요? 이자선. 이자선은 서울이면서 여기서 만족하죠. 서울이면서 300 이상을 만족해요. 그래서 또는 이거를 하거나 이거를 하거나 이 씨는 만족을 안 하는데 여기서 서울이면서 300을 만족하기 때문에 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나오죠? 왜 안 나올까? 이제 막 고민을 합니다. 자, 이럴 때 여기 잘못됐을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를 눌러주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때 여기 조건을 작성했을 때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게 있고 true, false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true, false가 나올 때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rue, false가 나올 때는 기존에는 이렇게 이름 똑같은 필드를 반드시 갖다 써야 돼요. 그러나 true, false가 나오는 경우에는 기존 필드명을 기존 필드명을 여기다 갖다 쓸 수가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조건 또는 뭐 비교 또는 판단 마음대로 기분 나쁘면 10을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근데. 자, 조건이라고 한번 쓰겠습니다. 조건! 자, 이렇게. 어떨 때? 수식으로 작성된 고급 필드 조건을 수식으로 작성을 해서 true, false가 나오는 경우에는 기존 필드명을 가져다 절대 쓸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기존 필드명을 써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목록 범위, 조건 범위는 그대로입니다. 자, 다른 장소의 복사. 이때 우리 뭐뭐 가져와야 되는 거죠? 아까처럼. 자, 번호, 자료의 번호, 그 다음에 이름. 자, 두 개는 그대로 잡고, 이때 이제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눌러야 되겠죠. 자, 지역, 합계, 비고까지. 이렇게 미리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C 복사를 해서 깜빡깜빡거리죠. 어디서부터? A19부터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데이터의 고급 필터로 들어가서 조건 범위는 그대로 작성하고 다른 장소에 넣고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제 개수기와 이자선 두 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주의해 주십시오. 자, 여기 교환에도 설명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교환. 필드명 띄어쓰기 같은 거 주의해달라고 당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조건을 수식으로, 지금처럼 조건을 수식으로 작성 시 기존 필드명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조건, 판단 이렇게 임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 기존 필드명은 절대 안 된다. 조건이 수식이 아닌 기존 이렇게 조건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기존 필드명을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도 하나 더. 자, 아까 우리가 국어 공부 해봤죠. 국어 공부. 자, 이름이 2로 시작하지 않거나 쉼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쉼표가 있고, 자, 내려왔죠. 지역이 서울이면서 300 이상. 자, 밑에는 2로 시작하지 않거나 쉼표가 없어요. 그래서 2로 시작하지 않거나 지역이 서울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서 300 이상을 따로따로 써주는 겁니다. 자, 2로 시작하지 않으면서 300 이상. 서울이면서 300 이상. 그래서 쉼표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 나라 사랑을 위해서 상공회에서 애쓰고 있는 마음을 널리 헤아려서 꼭 주의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색 들어간 것들은 뒤에 3강에서 조건부 서식에 필요한 내용들이고, 자, 여기서 하나 더 정리를 좀 해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비어있는 게 있네요. 자, 아까 우리가 문자일 때 쌍따옴표 해줘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도 이렇게 쌍따옴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묻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게 아닌가? 아닙니다. 자, 쌍따옴표는 셀 주소와 함께 수식을 작성할 때, 이렇게 셀 주소와 함께 같다, 크다 이렇게 작성을 할 때, 자, 그러면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B4가 2보다 2와 같지 않다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여기서 간단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름 여기다 써놓은 겁니다. 이름. 답인데 여기다 할게요. 답이니까. 자, 여기다가 이름 아무거나 한번 써볼게요. 이름. 자, 그리고 는. 자, 얘가 첫 번째 걸로 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걸로. 같지 않다. 자, 큰 따옴표, 이별. 이렇게. 이럴 때는 큰 따옴표를 해야 됩니다. 앞에 주소가 있기 때문에. 셀 주소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2로 시작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true, false가 나오네요. 하나 더 올려볼까요, 위로? 자, 이게 맞추기 위해서. 자, 이름 true, false가 나오면 기존 필드명을 쓸 수 없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조건이라고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 씨가 아닌 것들이 쭉 나와야 되겠죠. 이 씨가 아닌 것들이.
자, 범위를 이렇게 잡겠습니다. 이 C가 아닌 것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조건 범위는 여기다가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C인 것도 다 나와요? 왜 이 C 아닌 것만 나오라고 그랬는데, 이 C 아닌 거 왜 나와요? 얘는 몰라요. 컴퓨터가 멍청해서 그런지. 자, 그래서 고급 필터 할 때는 이 별표를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 삭제. 여기서 삭제하겠습니다. 아까 여기서 이렇게 삭제하면 다 지워져 버리니까, 이번에는 여기만 눌러서 이렇게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삭제. 어떻게 해야 돼요? 왼쪽에 있는 걸 오른쪽으로 밀어주면 비워집니다. 이렇게. 비워지죠? 자, 이번에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러면, 레프트 함수를 씁니다. 레프트. 레프트 함수가 지시가 없어도 왼쪽에 한 자리를 갖고 와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별을 쓸 수가 없어요. 만능 문자를. 그래서 왼쪽에 한 자리가 2가 아니다 라고 돼 있어요. 왼쪽에 한 자리가 2가 아니다 라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조건 범위는 여기죠. 그 다음에 다른 장소에 복사해 놓고 여기서 그대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름이 이씨가 아니네. 개수기 혼자밖에 없어요. 개수기 혼자밖에. 맞죠? 이름이 2로 시작하지 않는 거. 따라서 왼쪽에 첫 글자가, 자, 이렇게 2로 시작한다. 성명에서 2로 시작한다 라고 하면 이 별표를 쓸 수가 없고 뭘 써야 된다? 자, 여기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운표는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주소와 함께 써야 되는데 고급 필터에서는 또 만능 문자, 이런 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냥 아까처럼은 쓸 수 있어요. 이 별. 수식이 true, false가 아니니까. 만약에 수식으로 작성된 true, false의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가 없고 반드시 left 함수를 사용을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여기에 오와 지금 현재 and만 지정이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오와 함수까지 지정이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아까 우리가 and로 묶었죠. 오와 함수면 이것도 같이 다 묶어야 되는 겁니다. 같이 다 묶어줘야 되겠죠. 자, 다 묶어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하나의 셀에 다 묶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 있는 수식이 있었죠, 아까. 이렇게 이 수식도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조건이 뭐였었죠? 자, 2로 시작하지 않거나, 이 둘 중에 하나 만족하면, 있습니다. 자, 이 둘 중에 하나 만족하고, 자, 이 둘 중에 둘 다 만족해야 되겠죠. 이거는 하나만 만족하고. 그러면 맨 앞에서 5와 조건. 자, 여기는 빼고, and는 넣어주고. 자, 그리고 맨 앞에 와서 이 두 개를 5화로 묶어야 됩니다. 5화로. 5화로. 자, 이렇게 5화로 묶어줘야 됩니다. 레프트 함수가 지시가 없는데요. 자, 왜 없어요? 왜 없는데 사용을 해야 돼요? 하나의 셀에 사용을 할 때는 이 별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레프트 함수를 써야 돼요. 자, 나중에 우리가 계산 작업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지시한 함수만 사용해야 되는데 그 외에서는 꼭 마음대로 말고 꼭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면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고 폴스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그대로 지우고, 자, 이 부분 그대로 지우고,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만 이렇게 복사해서 똑같이, 자, 이 두 개의 조건을 이거 하나로 만족을 한 겁니다. 자,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똑같은 결과가. 자, 조건 그대로 가고, 다른 장소에 복사, 이렇게 놓으면, 자, 개수기와 이자선 두 명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너비가 좀 부족한 경우에는 이렇게 열, H와 열 사이에 경계선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너비가 이렇게 넓어집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또, 지금은 현재 A15, 17이라고 되어 있죠. 문제에서 A15, 16 두 개의 셀에 다 작성하시오. 범위를 넓게 안 주고 이 두 개만 줬다면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된다면 문제에서 레프트 함수를 안 줘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또 만약에 이 15, 16만 줬다면 문제에서 AND OR을 사용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의 셀에 모든 조건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AND OR과 left가 모두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조건 범위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도 있고 필요 없는 함수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써야 되는 함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강 탭으로. 자, 문제 3번 가겠습니다. 문제 3번. 자, 수강 시트 표 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급 필터를 수행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수강료의 전체 평균보다 적고, 자, 수강료가 여기 있습니다.
수강료가 그러면 전체 평균보다 적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임으로 자 수강료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평균은 에버리지 함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문제에서 지시가 없는데요. 자 그럼 평균을 어떻게 구해요? 자 에버리지를 써야 되겠죠. 물론 더해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평균을 한번 이렇게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를 쳐주면 수강료의 평균 샵으로 나오네요. 왜 샵이 나오죠? 너비가 좁아서. 앞으로 샵이 나오는 경우는 너비가 좁아서 그렇다. 자 K와 L 사이가 좁아서 그러니까 늘려야 되는데 K와 L 사이 경계선에 놓고 더블 클릭을 해주면 적당한 크기로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수강료의 평균을 구했더니 81,125원입니다. 자 수강료 전체 평균보다 수강료가 적고 이거 적고 오케이. 자 얘도 적고 오케이. 적은 것만 이것도 적죠. 적은 것만 찾아라 라는 겁니다. 적은 것만. 또 수강 가산점의 전체 평균보다 수강 가산점이 큰 자 이거는 큰 거를 구하라고 그랬네요. 그럼 여기도 평균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에버리지. 자 에버리지 수강 가산점의 평균을 여기다 한번 임으로 구한 겁니다. 나중에 이거 지워야 돼요. 수강 가산점의 평균은 자 5.9네요. 그럼 여기서는 큰 거를 구하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작은 거, 여기서는 큰 거. 자, 여기서 만족하죠. 만족하고. 자, 이렇게 이쪽은 작고 이쪽은 큰 거를 구해라 라는 겁니다. 자, 조건은 어디에다가 B19부터 20. 그러면 하나의 셀의 조건을 모두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수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H2부터 자, 크게 놓고 볼게요. 자, H2부터 H17까지의 평균이 구해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아까 어디서 작성하라고 그랬죠? 자, B19부터 B20. 여기다가는 기존 필드명을 쓸 수 없으니까 조건을 써야 되는 겁니다. 수식으로 작성할 때 true, false가 나왔기 때문에 위에는 기존 필드가 아닌 조건 판단 비교 등등을 써주라고 그랬죠. 자, 뭐가 수강료. 첫 번째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첫 번째예요. 무조건. 맨 첫 번째가 작다. 뭐보다? 에버리지. 뭐에? 이것들의 전체 평균보다 적다라고 해줘야 되겠죠. 자, 이때 주의할 점. 자, 우리가 뒷강의에, 뒤에 지금 현재 고급 필터를 공부하고 있는데, 뒤에 조건부 서식에 가면 상대 참조, 절대 참조를 또 공부하게 되는데, 여기서 미리 한번 선행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H2, 아까 우리가 H2로 놓으면 자동으로 내려온다고 했어요. H3, H4, 5, 6, 7 내려오면서 비교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 평균 중에서 얘가 평균이 81,000이었죠. 이것보다 작냐라고 하는데, 자, 이 부분은 그럼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H3부터 H18까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겁니다. 자, 상황이 됐네요. 자, 하나씩 내려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됩니다. 밑에까지. 자, 위에 걸 하나 빼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또 내려오면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자, 하나씩 빼지는 거죠. 자, 사각형이 잘 안 그려지는데, 자, 여기서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 체크를 해서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여기까지. 하나씩 내려오다 보니까 H3부터 H18까지. 자, 그 다음에 또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자, H3로 내려왔을 때 그런 거죠. 자, H4로 내려오면 얘는 어떻게 돼요? H4부터 H20까지 가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필요 없는 두 개는 들어가고 필요한 위에 두 개는 버려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전체 평균은 항상 이 부분이 고정이 돼야 되는 거죠. 자, 평균은 항상 이 범위의 평균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H2는 H2, H3, H4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 평균, 특히 앞으로 열 단위로 이렇게 세로로 쭉 범위를 잡아주는 경우에는 항상 공통범위죠. 이 평균에서 수강료, 이 평균에서 수강료 11만원, 이 평균에서 수강료 12만원. 자, 공통범위는 이렇게 범위를 잡아놓고 F4를 눌러줍니다. 이때 F4를 누르라고 하니까 F키와 4키를 따로 누르는 게 아니라 키보드 맨 위에 보시면, 자, 이렇게 키보드 맨 위에 보시면
여기에가 ESC가 있습니다. escape. 그 다음에 F1, F2, F3, F4 이 키를 누르라는 겁니다. 이 키. F4. 자, F4를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한번. 자, 이렇게 블럭을 잡아놓고 F4를 누르면 앞에 달러들이 붙습니다. 달러들이. 달러들이 붙는다는 건 절대 참조 방식을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절대 참조. 자, 이 범위는 이 앞에 H2는 H3, H5 넘어가더라도 이 부분은 무조건 공통 영역으로 사용하는 절대 참조. 이 범위는 변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뒤에 공부를 하고 오다 보면 또 여기서 질문을 해요. 그럼 선생님, 여기는 달러를 주면 안 돼요? F4를? 자, 이렇게. 그러면 H2만 지정하겠죠? 자, H2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H 앞에 달러, 여기 앞에 달러가 들어가면 얘가 평균보다 작냐? 내려와야 되는데 못 내려오고, 얘가 평균보다 작냐? 내려와야 되는데 못 내려오고, 계속 여기만 체크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자, 그러면 F4를 두 번 눌러서 H 앞에만 달러를 주면 어떻게 돼요? H 앞에만. H는 어차피 내려와도 H2 이 앞에는 없죠. 그러니까 이 앞에는 달러가 없으니까 2, 3, 4, 5, 6 내려옵니다. H는 어차피 그 밑으로만 내려오니까 달러를 해도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즉, 이 앞에 H는 들어가지만 숫자 앞에 달러는 들어가면 안 된다. 여기는 무조건 공통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도 가능하고, 여기 달러를 지우는 것도, 이렇게 지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줘볼게요, 이번에는. 자, 상관없는데.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가 만족이 됐습니다. 쉼표. 자, 그 다음에 이제 적고, 엔드죠, 엔드. 쉼표, 엔드 뒤에는 쉼표가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강가산점. 자, 얘가 수강가산점. 수강가산점이 여기는 크다라고 했습니다. 크다. 뭐보다? 에버리지. 에버리지. 뭐보다? 자, 얘네들보다. 이렇게 크다. 자, 이때 이 블럭을 잡고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를 준다. 그리고 가로 닫고. 자, 조건이 두 개예요. 자, 이쪽보다는 작고 이쪽보다는 크고. 자, 절대 참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두 개가 AND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다가 AND를 써야 됩니다. AND. 말이 없는데요? 에버리지도 말이 없었죠. 근데 평균을 구하다 보니까 구한 거고, 하나의 수식에 두 개의 조건을 작성하다 보니까 AND가 꼭 써야 되는 겁니다. 자, 안 써도 되는 경우라면 안 써도 돼요. 그런데 꼭 써야 된다면 이렇게 임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계산 작업, 우리가 뒤에서 공부하는 계산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만. 자, 이렇게 해서 평균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맞춰볼까요? 여기도 F4를 한 번, 두 번, 자, 이렇게 해서 H, I 앞에만, 영문자 앞에만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네임. 이건 또 뭐예요? 이거는 오타입니다. 오타. AVER인데, 자, 이렇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오타 칠 걸 대비해서 제가 미리 오타를 한번 내봤어요. 네임. 이름이 뭐예요? 함수 이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타 나서. AVER, AG. 자, 그리고 다시 엔터를 치면 true가 나옵니다. true, false가 나오면 조건으로, 비교로, 판단으로 이런 걸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81점보다 81,000보다 작죠? 5보다 크죠? 둘 다 만족합니다. 둘 다 만족하니까 이렇게 true가 나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5화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일부 필드만 나오나 여기도? 자, 이름, 담당 강사. 자, 여기도 미리 복사하겠습니다. 자, 이름 컨트롤 키를 누르고, 처음에는 컨트롤 키를 안 눌러요. 이름 누를 때는. 자, 다음에 올 때 담당 강사. 그 다음에 과목, 거꾸로 가네요. 그럼 여기 두 개만 먼저 하겠습니다. 두 개만. 자, 이름과 담당 강사만 먼저 P22에다가 복사해 두고. 자, 그 다음에 학년, 과목이죠. 과목과 학년. 또 과목과 학년도 거꾸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복사해버리면 학년 과목으로 들어갑니다. 과목 복사하고 컨트롤 V. 자, 학년 또 컨트롤 C 눌러서 컨트롤 V. 이렇게 순서대로 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깜빡깜빡거리는 걸 해제하고 싶으면 키보드 왼쪽 상단에 있는 Escape, ESC를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든 조건 만족됐습니다. 조건은 B19, 20 하나의 셀을 작성하라고 해서 이 안에 작성하다 보니까 GC는 안 되어 있지만 AND나 average 함수를 꼭 써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꼭 절대 참조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 H를 해도 안 해도. 자, 이 앞에는 안 되어 있죠. 숫자 앞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혼합 참조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H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 이런 걸 우리는 상대참조라고 합니다. 이런 거 다 있는 걸 절대참조, 한쪽에만 있는 걸 우리는 혼합참조라고 합니다. 혼합참조. 자, 그러면 그거 필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조건 범위 이렇게 쭉 잡고 다른 장소의 복사를 눌러서 이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결과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우리가 연습 삼아 작성했던 거 꼭 지워주십시오. 자, 원본 데이터를 선정하거나 필요 없는 내용이 들어가면 실격 요인이 된다고 하니까 꼭 필요 없는 거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울러 최종적으로 답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상대 참조로 되어 있죠. 혼합 참조 방식이 아닌 안 써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교환을 한번 잠깐 또 한번 보고 가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조건들, 주의사항들 줬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T사, T사, 이 T 앞에 영문자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도 그 다음에 아까 우리는 문제 지시에 따라서 풀려면 이렇게 풀어야 되지만 하나의 범위 안에 자 A15, 16 안에 조건을 작성하라고 했다면 레프트 함수가 지시가 없어도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 만능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던 거 주의해 주시고, 자 문제 3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자, 여기도 조건을 작성 시 기존 필드 문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여기 조건 판단 계속 나오고 있네요. 주의사항. 자, 꼭 기존 필드명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절대 참조를 썼고 앞에는 혼합 참조, 여기는 상대 참조 가능합니다. 둘 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해 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 4번으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 OR AND months 함수들이 지시가 되어 있네요. 자, 시간급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조건은 B16, B17, B16, B17 여기다가 모두 작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OR AND가 모두 다 지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는 OR AND를 빼고 그냥 넓게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넓게 한번. 자, 먼저 부서팀이, 자 16부터 작성을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부서팀, 자 영문자네요. 부서팀. 자, 그 다음에 입사월입니다. 입사월. 자, 입사월은, 자, 입사일이네요. 여기는 부서팀은 맞는데 입사일인데 입사월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입사월로 써야 되나요? 반드시 기존 필드명을 쓰라고 돼 있죠. 입사월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입사일을 써야 되겠죠. 입사일을. 반드시 기존 필드명을 써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획이거나 전산, 쉼표 없습니다. 쉼표 없으니까 기획, 전산. 자,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서 5월이거나 7월, 입사월이 월, 그래서 months 함수가 주어진 것 같아요. months. 자, months. 첫 번째 거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첫 번째 거. 가로 닫고는 5월과 같다라는 겁니다. 5월과. 자, 그러면, 그래서 여기를 입사일로 쓰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이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왜? true, false가 나오면 기존 필드명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는 조건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굳이 뭐 조건을 안 써도 여기 입사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입사월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기존 필드명만 아니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월 했죠. 우리가 5월. 자, 그러면 자 여기서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7월로 넣습니다. 자, 그래서 5월이거나 7월이거나. 그런데 문제에서 기획이면서 기획이면서 5월, 7월, 전산이면서 5월, 7월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다가도 기획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전산. 자, 그래서 기획이면서 5월, 기획이면서 7월, 전산이면서 5월, 전산이면서 7월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컨트롤 C, 자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V, 자 여기다 더블 클릭을 해서 컨트롤 C 블록 잡고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V 이렇게 작성을 해야 돼요. 넓게 작성을 해라고 했다면. 그런데 문제에서는 B16부터 B17 이 안에 모든 걸 마무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조건을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조건은 B16, B17 여기 작성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다가 조건을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는 먼저 부서팀이겠습니다. 부서팀 첫 번째 셀을 이용해서 부서팀이 자 쌍따옴표를 하고 기획 자 쉼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똑 따로 떴어야 된다.
B사가 는 전산이면서 자, 이 그러면 두 개, 이거나죠. 이 두 개는 오화 조건으로 묶겠습니다. 두 개는 오화 조건으로 묶고, 자, 계속해서 또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입사월이, 그렇죠. 여기 첫 번째 셀, 시사는 연월일이 모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월만 가져옵니다. 그래서 먼스, 주어진 먼스 함수를 이용해서 이 입사일의 첫 번째 셀을 잡고, 는, 오, 쉼표. 자, 이 부분을 한번 복사하겠습니다. 똑같이 써야 되니까. 붙여넣기. 자, 쉼표 지우고, 7월. 자, 5월, 7월.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해야 되겠죠? 여기서도 역시 5월로 묶고, 가로 닫고. 자, 그러면 하나, 둘 중에 하나. 자, 중간에 이면서라고 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 둘의 관계는 이면서입니다. 맨 앞에 와서, AND 조건으로 다시 한번 묶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엔터 치면 최종적으로 true가 나오네요. 자, 그리고 나서 데이터의 고급으로 넘어와서 자, 조건 범위를 이 범위로 주고, 자, 다른 장소의 복사를 클릭을 해서 별도의 필드만 지시하지 않고 모든 정보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B19에 놓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최종적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결과랑 확인해 주시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길게 넓게 지시된 경우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겁니다. 미션 1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션 1번 문제. 주소가 2로 시작하거나 우리 조건 범위 어디죠? A16부터 A17까지. 최근 문제들은 전부 다 하나의 셀의 조건을 작성하도록 거의 90%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A16에는 뭐라고? 조건, 비교, 판단, 그리고 함수 이렇게 지시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주소가 2로 시작한다. 그러면 자, 는 여기서부터 할게요. 자, 주소 여기 있습니다. 주소가 자, 큰 따옴표하고 이 별로 하면 안 된다라고 그랬죠. 왜? 고급 필터에서는 이렇게 맞는 문자를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함수를 써야 돼요? 레프트 함수가 다행히 지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레프트 함수를 쓰는 겁니다. 안 돼 있어도 우리는 레프트 함수를 써야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한 자리가 자, A3 첫 번째 한 자리가 2. 그런데 문자일 때만 따옴표 한다고 안 그랬어요? 이건 숫자인데 왜 따옴표를 해요? 라고 수없이 질문을 합니다. 자, 이 레프트, 라이트, 그 다음에 또 미드 함수가 있습니다. 미드 함수. 이 세 개의 함수는 문자열 함수입니다. 문자열이기 때문에 숫자에서 일부를 가져오더라도 얘는 문자로 바꿔버리는 함수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문자열 함수이다. 따라서 문자열 함수를 통해서 일부 가져온 데이터가 이렇게 숫자일지라도 반드시 쌍따옴표를 꼭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숫자일지라도 레프트 라이트가 문자 함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지시를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위 3위 이내인. 자, 여기 잠깐 여기서 이렇게 끝내볼게요. 여기까지만. 자, 그래서 이 아니니까 폴스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위 3위 이내. 라지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라지 함수. 뭐의 상이죠? 자, 당월 지침량. 당월 검침량이네요. 당월 지침량. 여기 검침량으로 수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당월 검침량이라고 해야 되겠죠. 지침량은 없으니까. 자, 당월 검침량이 여기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라지 함수를 써보려고 그래요. 라지. 자, 당월 검침량 쭉 범위를 잡고 컴마 몇 번째로? 세 번째로 3을 써주면 됩니다. 세 번째로 3. 그러면 자, 하위 세 번째 그러면 라지 함수 대신에 무슨 함수를 써야 돼요? 스몰 함수를 써줍니다. 스몰 함수. 자, 하위 세 번째로 한번 구해볼게요. 컴마 3. 그러면 세 번째로 작은 값. 만약에 다섯 번째로 작은 값, 그럼 여기다 5를 주면 되겠죠. 다섯 번째로 큰 값, 그럼 여기다가 5를 주면 됩니다. 몇 번째로 큰 값.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큰 값입니다. 세 번째로 큰 값. 자, 얘도 크고, 얘도. 얘가 결국은 세 번째죠. 그러면 첫 번째는 얘고, 두 번째는 얘죠. 즉, 세 번째 값보다 더 큰 값이 되겠죠. 상위 3위 이내라는 말은 이 세 번째로 구한 값들보다는 더 큰 값들이다. 이것도 있고 더 크죠. 자, 반대로 하위 세 번째 값. 그러면 5100.
자, 5100 한번 보겠습니다. 5100이 어디 있어요? 자, 5100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보다 작은 거 여기 있죠. 자, 얘보다는 더 작은 애들이죠. 더 작은. 즉, 큰 것보다는 커야 되고, 작은 것보다는 작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라지, 스몰 함수를 사용하다 보면.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상위 3위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기다가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라지 함수가 지시가 되어 있어요. 라지. 어떤 애들 중에서? 자, 얘네들 중에서, 자, 얘네들을, 자, 전체, 열 전체로 들어오면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열 전체. 내려오면서 A3는 아까 우리가 F4를 이렇게 줘서 A3에, 자, A 앞에 달러를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A 앞에. 그래서 3, 4 내려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범위는 전체 공통 범위죠. 이 범위 안에서 세 번째, 열 전체를 잡을 때는 여기다가 절대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를 줘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문제를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상위 3위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3위 이내면 1, 2, 3이 되겠죠. 자, 이 값이 아까 우리가 세 번째 값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을 포함해서 그러겠죠. 7235,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입니다. 즉, 얘까지 포함을 시켜야 3위 이내이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다가 세 번째라고 했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 와서, 이건 세 번째 값이죠. 세 번째 값보다 얘네들이, 자, F4를 이용해서 이 앞에 달러가 오는 건 상관없습니다. 안 해도 상관없고, 크거나 같다라고 줘야 된다는 겁니다. 크거나 같다. 자, 이걸 빼버리면 1등과 2등만 하겠죠. 근데 문제 3위 이내니까 해당 세 번째 값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자, 이렇게 세 번째 값을 넣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로 시작하거나 세 번째 값 이내, 3위 이내, 세 번째 값보다 크거나 같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오화 함수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오화 함수. 자,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치고 난 다음에 true가 나오죠. 자, true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지우겠습니다. 자, 지우고 그 다음 문제 계속 보겠습니다. 자, 2로 시작하거나 상위 3위 이내인 필터링 핵만 필터하되 주소, 자, 미리 필요한 것들을 갖고 오겠습니다. 자, 컨트롤 키를 처음에는 안 누르고 주소,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그 다음에 누릅니다. 사용량, 당월 지침량, 당월 검침량, 전월 검침량, 이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 C 미리 복사해서 어디서부터 A19에다가 붙여넣기 컨트롤 V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데이터의 고급에 넘어가서 목록 범위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건 범위 여기 있죠. 조건 범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장소에를 눌러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범위로 잡아주시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자, 306번까지 자, 결과를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션 첫 번째 문제를 마무리하고 계속해서 미션 두 번째, 라스트 문제가 되겠습니다. 미션 두 번째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름에 0을 포함하고, 자, 주어진 함수를 봤더니 if error와 find 함수, 조금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휘발놈이 자신감을 갖고 자만심은 버리시고 자신감을 갖고 휘발놈을 믿고 따라오시면 충분히, 자, 우리가 상설보건 문제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상설보건 문제란 뭐예요? 상시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을 복원한 문제들을 주로 미션에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일반 책에는 잘 볼 수 없는 문제들이라는 거, 그러나 상시 시험에 100% 똑같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정익정 상설 보건 문제를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유명합니다. 자칭 자화자찬해서 좀 그렇지만 상설 보건 문제, 상시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을 그대로 복원한 문제. 저도 직접 시험을 보러 다닙니다. 보러 다니면서 문제를 계속 복원하고 있습니다. 최신의 복원 문제들을 서비스하고 있으니까 믿고 쉽게 따라오십시오. 자, 그래서 이름에 0을 포함한다. 그러면 이름에 0이 있는지 찾아야 되겠죠. 있냐? 없죠. 자, 이렇게 찾는 함수가 find 함수입니다. 문자열의 일부를 찾는 함수가 find 함수이다. 자, find 함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 아래쪽에 내려와서 A15부터 A16까지. 자, 그럼 A15에는 뭐라고? 조건, 비교,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는
find 함수를 쓰겠습니다. find. 무슨 글자를 찾아라? 0이라는 글자를 찾아라. 0을 포함한다고 그랬죠. 0을 포함하니까 우리 0을 포함하면은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었어요? 0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의 셀에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의 셀에 작성을 하다 보면 이런 고급 맞는 문자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따로따로 되어 있었다면 여기다가 별표 0 이렇게 가고 또 옆에다가 포인트, 이름, 포인트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건을 하나의 셀에 모두 완성을 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맞는 문자를 못 쓰고 지시한 함수 find 함수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하나의 셀에 작성을 해야 되는 경우 find 함수가 지시 없다 할지라도 작성을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따로따로 쓴다면 안 해도 되겠죠. 자, 어디서? 자, 이름의 첫 번째에서 반드시 첫 번째 데이터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자,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가 나오겠죠. 그런데 value 오류가 뜨네요. 오류가 떠. 그럼 또 이럴 때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런 머리가 하얘지는 부분들을 미리 경험을 해보시라 문제를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이거 라고 캐치를 해서 풀 수 있도록 미리 여러분들의 머리를 하얗게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찾으면 자, 그럼 이 두 번째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두 번째 여기서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2라고 나오죠. 0이 두 번째 있다. 자, 만약에 세 번째 있다. 첫 번째 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이 find 함수는 찾은 결과를 숫자로 나타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0부인 그럼 몇 번째 있어요? 1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있으면 2가, 이런 식으로 세 번째 있으면 3이 나옵니다. 즉 컴퓨터는 1, 2, 3, 4 어떤 수가 나와도 전부 다 true로 봅니다. true로. 자, 0, 5 찾으면 0이겠죠. 0은 false로 봅니다. 그런데 이 find 함수는 찾지 못하면 0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찾지 못하면 오류를 발생시켜 버립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부터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자, 0을 찾지 못한 거죠. 첫 번째에서. 그래서 오류를 발생한 겁니다. 자, 이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if error 함수를 사용을 하고, 자, 이 find에서 찾으면 그대로 찾은 값을 쓰되 찾지 못하고 지금처럼 오류가 발생이 되면 뒤에 0을 넣어서 false를 나오게 해줘라 라는 겁니다. 자, 0이 나온 거죠. 그래서 자, 찾으면 숫자로 나타내고 1, 2, 3, 4 몇 번째 있는지 찾지 못하면 0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조건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계속해서 보면 포인트가 10,000 이상이다 라고 됐습니다. 여기다가 쉼표를 넣고 하나의 셀에 모든 조건을 작성을 해야 되니까 쉼표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 그리고 포인터가 얼마 이상? 10,00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0만, 10,000 이상. 자, 그리고 여기 H3은 H3 앞에 달러를 넣어도 상관없다라고 했죠. 여기도 들어가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넣어도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조건이 두 개입니다. 조건이 두 개니까 이 두 개의 조건을 괄호로 묶어서 둘 다 만족해야 돼요. 이거니까 AND 조건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AND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false가 나옵니다. 왜? 자, 이 조건은 만족하죠. 그러나 이 조건은 0을 포함하지 않아서 만족하지 않아서 false가 나옵니다. AND는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먼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필드명, 필요한 필드명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지역, 이름, 성별, 지역, 이름, 성별, 그 다음에 실적 합계, 포인트. 이 공간을 가져가기 위해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블럭을 잡고 컨트롤 C를 누릅니다. 자, 그리고 어디서부터? A18부터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고급으로 넘어가서 자, 목록 범위 확인해 주시고 조건 범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다른 장소에 눌러서 이 범위를 이렇게 넣어 주시고 확인을 누르면 최종적으로 두 명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작성 후에는 정답과 비교를 해주시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션 두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고 최종적으로 교환 내용, 미션에 대한 교환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OR, Left, 자, 숫자 2, 숫자는 2는 숫자이지만 Left, Right, Mid 함수이기 때문에 다운표를 꼭 해야 된다라고 강조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조건을 아까 우리가
자, left, right, mid 함수는 문자의 힘으로 쌍따옴표를 한다. 숫자일지라도. 그런데 문제에서 value 함수가 여기에는 지시가 없습니다. value 함수가 지시가 된다면 이 left를 이렇게 괄호로 묶어서 사용을 하고 2라고 쌍따옴표를 안 합니다. 이 value는 숫자로 변환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left 함수를 value로 묶어버리면 쌍따옴표 없이 사용해야 된다. value가 지시된 경우 또 문제에서 마지막에 숫자 2는 숫자로 변환하여 작성하시오 라는 조건이 있다면 value 함수가 없는 상태에서 value가 있으면 당연히 value를 써주면 되겠죠. value가 없는 경우에는 left 함수 결과에다가 곱하기 1을 하면 숫자로 변환이 됩니다. 마지막에 숫자로 변환하시오 라는 말이 있을 경우 이렇게 곱하기 1을 해준다는 겁니다. 현재는 숫자로 지시도 없고 value 함수 지시도 없고 그래서 쌍따옴표를 이용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여기서 자, 세 번째로 큰 값보다 3이 이내죠. 3이 이내. 자, 상위 3이 이내. 그래서 세 번째 큰 값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만약에 하위 3이 이내라고 했다면 여기에 스몰 함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스몰 함수. 스몰 함수가 들어가고 부등호도 작거나 같다. 3이 이내니까 세 번째를 포함해야 되니까 작거나 같다. 즉, 큰 값보다는 크거나 같고 작은 값보다는 작거나 같다. 함수가 바뀔 때 응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급 필터 마지막 미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find 함수를 이용해서 찾을 때는 1, 2, 3, 4 찾지 못하면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어로 if error를 사용을 한 것입니다. 자, 아래쪽에는 참고 정리, find 함수와 if error에 대한 사용을 다시 한번 정리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급 필터 두 번째 강의 모두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삼각 조건부 서식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